어젯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4대 기술기업 CEO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4명의 남자가 모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크 엘리엇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티머시 도널 팀 쿡 애플 CEO, 제프리 프레스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이렇게 4명의 CEO가 모였죠. 재산 130조 원으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제프 베조스와 65조 원의 재산으로 세계 7대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올해 연봉 1604억 원을 받은 팀 쿡 애플 CEO, 선다 피차이 구글 CEO의 연봉은 1058억 원. 상상을 뛰어넘는 리그에 있는 이 4명의 남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는 5810조 원. 대한민국 1년 GDP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고 18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3배나 큰 엄청난 사이즈죠. 미국 의회가 이 4명의 IT 거물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4기업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보다는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청문회를 진행한 미국 하원 법사위 의원들은 이 4개 거대 기업이 강력한 입지를 이용해 신규 행위자를 막고 가격 상승과 함께 서비스의 질 악화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했고,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다. 너무 많은 힘을 가졌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 데이터 취합 등 명백한 독점 사례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CEO들의 놀라운 발언이 나왔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의 CEO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독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라이벌 회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들이 언급한 외국 회사는 단 4개, 그중 2개가 중국의 틱톡과 화웨이, 나머지 2개가 한국의 삼성과 LG였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어떤 제품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지 못했다. 삼성과 LG 그리고 화웨이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고 이들의 사업 모델은 성공적이었다 전했는데요. 실제로 수년 전부터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이 애플의 점유율을 압도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을 판매할 때마다 삼성의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 모델 초도 물량의 80%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장착됩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1위 회사 BOE가 애플에 삼성보다 3분의 1 싼 가격에 공급해줄게 라고 유혹했지만 중국의 품질을 믿지 못했던 애플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확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잔망경 마원 렌즈도 한국의 삼성전기가 공급할 예정이고,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장착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폰이 한국 기업들의 부품들로 가득 차고 있고, 아이폰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청문회를 열었는데 한국을 무려 30번이나 언급하며 온통 한국 이야기와 함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본 적도 없는 수준의 실직 사태를 겪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전혀 급변하지 않았다. 사망자 수도 압도적으로 적다. 라고 전하며 이렇게 자세하게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6배 많지만 미국의 사망률이 45배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검사 실적은 전혀 자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검사 건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발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검사 건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라고 발언했고, 멜러니 위원장은 나도 한국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 미국은 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도 브리핑에서 무려 한국을 11번이나 언급하며 그동안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한국과 비교하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미국 환자 통계나 의료 체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및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벤치마크
마킹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현재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채널 RAI는 최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황금 시간대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고 생활상은 또 어떤지, 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황금 시간에 말이죠.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치면 KBS급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에 대해 뉴스를 보도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